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적으로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이 6거래일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가 2120포인트까지 다시 안착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됐거든요.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를 찾기가 뭐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은 뭐 일단 뭐 해외 쪽에서 어떤 흐름들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국내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만큼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조정이라든지 또 어떤 그 잔파도가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어떤 업종이 또는 어떠한 종목이 지금 시장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인가. 어제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IT라든지 또는 뭐 조선, 정유 뭐 이러한 그 경기 민감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어떤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그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답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또 뭐 정유라든지 조선과 같은 이러한 그 뭐 경기 민감 섹터의 경우에 뭐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뭐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이 좀 같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경기 민감 전통적인 그 경기 민감 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이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과 같은 뭐 파생 시장과 연계를 해서 좀 뭐 꾸역꾸역 뭐 좀 올라가겠지만은 현재 주도주는 좀 다소 좀 부재한 이러한 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뭐 경기 민감주를 그 지금 뭐 어제 올랐다고 해서 지금 그 주도주로 보고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장보다는 역시 그 안에서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종목의 어떤 또는 업종 섹터 업종이라든지 섹터별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부분은 역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해외 악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언제 다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인데 실적을 꼭 확인하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도?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흐름에 보는 시각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종목 쏠림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마치 시장이 아닌 듯이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 뭐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또 기관들의 선호 종목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 뭐 상한가까지 밀어올리는 등 다른 종목군들이 거의 뭐 보합에 있거나 소폭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강세 종목만 너무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차별화가 좀 극대화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절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뭐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대응해 본다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2등, 3등 종목으로의 순환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이 어느 정도 과열권에 진입한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화장품이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각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면적인 시각, 단편적인 시각, 단기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이들 종목에 대응할 때 있어서 2, 3등주보다는 1등주를,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중심의 대응이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선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지만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중국의 알리바바가 쇼핑몰 T몰의 한국관을 다시 개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제품 또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매력이 계속 부각될 수 있을지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좀 추려봐야겠죠? 예, 뭐 어제 이제 그뭐 중국 뭐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알리바바의 그 티몰 그 한국과 이제 개설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이제 보였었는데, 예, 뭐 중국의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이제 그 우리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흐름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 해외 직구 시장,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직구의 어떤 그 직구족이 뭐 늘어나고 그 규모도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 그 보급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28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보다 지금 한 13배 정도 지금 큰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뭐 인터넷 보급이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소득이 증가하면서 구매력이 켜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그 연평균 60%의 그 초고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180조 원 규모까지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뭐 티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아용품, 뭐 밥솥 관련 이러한 그 뭐 제품들이 이제 그 전면에 이제 뭐 부각이 뭐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뭐 화장품, 유아용품, 밥솥 같은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이 좀 확보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등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급등할 때 뭐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조정 이후에는 또 이러한 좀 모멘텀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살아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뭐 매수 전략은 뭐 충분히 가능한 지금 현재의 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발 이슈에 그칠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조정을 통한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전략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가 과연 알리바바 수혜주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죠. 네네. 알리바바를 통해서 뭐 물론 국내 제품도 해외 팔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알리바바에 이제 널려 있는 수많은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알리바바가 수혜지 과연 국내 업체가 수혜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알리바바에서 팔고 있는 그 수억 개의 제품과 맞붙었을 때 과연 한국 기업들이 탑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저께 그 마인 회장의 얘기를 살펴보면 핵심은 뭐였냐면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서비스 쪽에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내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매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더 주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마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움직였던 그런 테마들도 조금 더 움직이긴 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뭐 SI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확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플랫폼이 확실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분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한쪽 국면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생각을 다각도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널리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략과 함께 유망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이 지지를 해주면 기관이 또 상승에 제한을 두는 모습이 계속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도 유망주를 하나 꼽아주시죠. 예, 뭐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에 대한 뭐 매력을 갖다가 뭐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요. 다만 역시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뭐 이런 쪽에 어떤 이전부터 좀 시장을 뭐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뭐 시장 흐름에서 가장 뭐 돋보였었던 이러한 그 업종들이 뭐 오늘도 역시 좀 시장에서 굉장히 또 크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관점 속에서 뭐 바이오 헬스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휴메딕스를 오늘의 좀 관심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휴메딕스는 바로 이제 그 천연 합성 이 생체 고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알루론손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뭐 필러라든가 또는 관절염 그 치료제를 갖다가 좀 만드는 이제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 눈물이라든지 화장품에도 이 제품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좀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가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필러라든가 또 골관절염 그 치료제 시장은 좀 매년 좀 10%가 넘는 지금 고속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모회사인 그 휴원스를 통해서 좀 엘라비의 이 딥라인 플러스 제품을 갖다가 중국에 지금 그 연간 20만 개를 공급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러를 통한 그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제 뭐 한류 의료
실제로 뭐 이러한 그 부분들까지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창립 이래 뭐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좀 관심주 휴메딕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트렌드의 핵심에 있는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휴메디스에 대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